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반도체 굵기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투자를 했어요. 한국은 투자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인력 양성도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더 많았는데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논문, 좋은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자급자족, 중국에서는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서 계속 앞으로 제조가 강화될 거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계속 자립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으로도 자립하지 않을까. 최근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을 다 추월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제 전문가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 자료인데요. 4가지 분야를 평가를 했어요. 한국과 중국이 나오는데 고직접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은 한국이 3위입니다. 중국은 2위예요. 앞서 있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같습니다. 사이로.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기술은 한국이 3위인데 중국은 2위입니다.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 전력 반도체 기술도 한국은 6위인데 중국은 4위입니다. 앞서 있습니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도 중국은 4위인데 한국은 5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 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그 기반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한국은 기반 기술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이 강한 게 뭐냐면은 그 사업화 능력, 이게 강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제 중국이 앞서 있지만 메모리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아직까지는 앞서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쌓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93단 정도 쌓고 있거든요. SK는 300단을 넘었거든요. DRAM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16나노 정도 하고 있어요. 한국은 10나노대 초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HBM 같은 경우도 중국은 지금 이제 HBM2를 지금 양산하고 있거든요. HBM3를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만간에 올해 HBM4를 양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은 EUV 장비를 쓰질 못해요. 근데 한국은 이미 EUV 장비를 DRAM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빨라야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제로는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가면 얘가 달라집니다.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들이 중국에는 3,500개 이상이 있습니다. 한국은 150개 정도입니다. 훨씬 더 앞서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반도체 굵기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투자를 했어요. 펀드 조사한 거는 2014년도에요. 엄청난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130조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투자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고 인력 양성도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력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논문도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더 많았는데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논문, 좋은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투자, 이게 없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의 어떤 그 대우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대우를 그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만한 대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봉도 실제로 중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핵심 반도체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세계 기업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2개입니다. 창신 메모리, CXMT라고 하죠. 이 기업이 10년째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DRAM 점유율이 5%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말 정도 되면 한 12%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DDR5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가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한국에 있는 DDR5보다 가격이 한 반가격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캐파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도 한 10년째 되는 회사인데요. 최초로 232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했고요. 계속 앞으로 300단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파운드리 기업 중심고지라고 하는데 이게 SMIC입니다. 이 회사는 2000년도 그때 설립했는데 7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화웨이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EUV 장비가 아닌 그러한 DUV 장비, 멀티 패터닝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패터닝 해가지고 이제 만든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써가지고 7나노 반도체를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화웨이 스마트폰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5나노 반도체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EUV 장비를 도입을 못하기 때문에 DUV 장비로 써가지고 하는데 패터닝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수율이 별로 안 나와요.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패터닝을 많이 하게 되면 공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뭐 자재라든지 소재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SMIC가 삼성 파운드리 다음으로 3위로 올라갔지만 실제로 이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나노 반도체 하게 되면 아마 이익률이 더 깎일 거예요. 왜냐하면 5나노 반도체는 수율이 훨씬 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EUV 장비를 못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다 비용을 댑니다. SMIC는 개발만 하면 됩니다. SMIC는 뭐 5나노 반도체,
3나노 반도체 계속 개발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마 중국 자체적으로도 아마 장비는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포토 장비, 이것도 SME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나우라에서도 식각이라든지 증착 장비를 하고 있어요. 20나노대는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맥 여기서도 식각 장비 하고 있고요. 웬만한 20나노대 공정은 다 자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 중국에서는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서 계속 앞으로 제조가 강화될 거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계속 자립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립하지 않을까. AI 반도체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따라잡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반도체 기업들 임원들하고 CEO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분들하고 그때 한참 반도체 굵기 할 때였거든요. 펀드 조성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상당히 위기의식이 컸습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이나 아니면 CEO들 했던 얘기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5년 내에 다 따라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도 이게 빠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거의 진행된 게 없었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방심한 거죠.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따라온 거거든요. 한국이 좀 안일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상당히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해외 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수한 엔지니어들 돈 주고 뽑아오면 됩니다. 연봉 5배, 10배 주고 애들 다 국제학교에서 다 보내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하면은 다 옵니다. 많은 한국에 있던 그 인력들이 다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중국의 어떤 기술들이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대만에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우수한 인력들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갔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우수한 인력들이 다 중국에 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가게 되면 기술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 근본이 투자입니다. 엄청난 더 투자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인력 양성도 별로 안 되고 있죠. 10,000명 양성되는데 그것도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보조금도 직접 지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중국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투자할 거거든요. 중국을. 보다 진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반도체 덤핑이 국내 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DDR4라든지 DDR5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은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를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약간 앞서 있지만 이게 금방 조만간에 따라잡힐 것 같거든요. DDR5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거의 같은 수준에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훨씬 싼 중국 반도체 쓰겠죠. 당연히.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반도체를 써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술 격차를 늘려놔야 됩니다. 첨단 쪽으로 가야 됩니다. HBM4라든지 HBM5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고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거 중국이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 첨단 쪽 이쪽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이제 격차를 벌려놔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에서 중국에 계속 제재를 가고 있고 CXMT라든지 이쪽도 아마 제재할 가능성이 크고요. SMIC도 제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계속 격차를 벌려놔야 됩니다. 5년, 10년 계속 격차를 벌려놔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일단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규제가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제 영향을 미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H200 같은 경우에. 수출하고 있는 것도 훨씬 더 낮은 사양이거든요. H20이거든요.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게. 그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 때문에 저사양 AI 반도체도 사용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H20도 제재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H20을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아마 제재를 하게 되면 당분간은 타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타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많은 돈을 이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아마 계속 쫓아올 겁니다. 미국의 전략은 일단은 격차를 넓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중국은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따라올 겁니다. 그 격차를 계속 벌려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줄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한국도 계속 어차피 쫓아오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오면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서 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전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반도체를 해야만 이게 가격이 높고 마진도 높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전에 일본에서도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세계 수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이게 다른 데로 대체하고 일본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극복이 되고 오히려 더 전화의 의혹이 대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국도 계속 이제 기술력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막을수록 더 간절하기 때문에 아마 기술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계속 격차를 벌려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당히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나아지고 아마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도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투자하기에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보고 투자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